2012년 4월 28일은 에인절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입니다. 에인절스가 영입했다가 낭패를 본 외야수 계보는 2007년 게리 매튜스, 2011년 버노 넬스, 2013년 조시 해밀턴, 2018년 저스틴 업튼으로 이어지는데요. 유일하게 성공한 선수는 2008년 5년 9천만 달러 계약을 맺고 승리 기여도 20.7을 기록한 토리 헌터입니다. 에인절스에서 아쉬웠던 외야수 또 한 명은 한때 성구안, 파워, 스피드가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선수로 꼽혔던 바비 아브레유인데요. 아브레유는 필라델피아 시절인 2004년 타율 3할, 출루율 4할, 장타율 5할, 30홈런 100타점 100볼넷 30도루를 기록한 역대 네 번째 선수가 됩니다. 앞선 3명은 1992년과 1996년의 베리 본즈와 1999년 제프 베겔입니다. 하지만 2009년 에인절스에 입단했을 때 아브레유는 전성기가 지난 다음이었고 계약 조건도 1년 500만 달러와 2년 1600만 달러 연장 계약이었기 때문에 위 선수들과의 비교가 어렵습니다. 2011년이 끝나고 지명타자가 필요했던 양키스는 아브레유와 AJ 버넷을 바꾸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버넷이 거부권을 쓰면서 트레이드는 무산됐는데요. 이에 양키스는 버넷을 피츠버그로 보내고 라울 이바네스와 계약하게 됩니다. 아브레유가 극심한 부진으로 시즌을 시작하자 에인절스는 트리플 A를 씹어먹고 있는 선수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아브레유를 방출합니다. 마이크 트라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트라웃의 스카우트 비화를 살펴보면 스티븐 스트라스버그가 전체 1순위, 더스틴 애클리가 2순위였던 2009년 드래프트에서 에인절스는 일찌감치 1라운드 24순위로 랜달 그리칙을 뽑기로 합니다. 그리칙은 리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홈런 4개를 치고 미국 청소년 대표팀의 간판 타자였으며 파워 쇼케이스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대단히 유명한 고교 타자였습니다. 하지만 에인절스는 테세이라의 이적으로 얻은 25순위 지명권이 한 장 더 있었고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트라웃은 그의 드래프트에서 15위 정도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드래프트 당시의 리포트를 보면 트라웃의 컴패리즌은 에런 로완드였고 평균 또는 그 이상의 파워를 가진 솔리드한 타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지역에 비해 경기를 많이 할 수 없고 지역 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스카우트들이 선호하지 않는 뉴저지 출신이라는 점, 트라웃의 에이전트가 높은 계약금을 요구하면서 지명순위가 밀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에인절스의 동북부 담당 스카우트인 그렉 모어하트였습니다. 모어하트는 포텐셜로 평가한 20-80 스케일에서 트라웃의 스피드를 80, 파워를 70, 총점 72를 줍니다. 72는 명예전당 선수에 해당되는 수치였는데요. 보통 1라운드 선수들은 50 후반대를 받게 됩니다. 모어하트는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까봐 67로 낮춰 보고합니다. 모어하트의 보고서를 받은 에인절스는 발칵 뒤집히는데요. 제리 디포토 단장, 릭 윌슨 스카우팅 디렉터 등은 난상 토론 끝에 모어하트를 믿기로 합니다. 트라웃은 조금의 줄다리기도 없이 슬롯머니에 해당되는 121만 5천 달러에 사인하고 드래프트 쇼에 참가하게 됩니다. 아브레유가 방출되고 트라웃이 승격된 그날부터 메이저리그는 트라웃의 시대였습니다. 2012년과 2013년 미겔 카브레라, 2015년 조시 도널슨, 2018년 무키 배츠에 밀려 MVP 2위만 4번을 한 트라웃은 2019년 통산 3번째 MVP가 됩니다. 3번의 리그 MVP는 공동 2위에 해당되는데요. 리그 MVP 3개를 따낸 10명은 요기 베라와 로이 캄파넬라, 조 디마지오와 미키 멘틀, 지미 팍스, 스탠 뮤지얼, 마이크 슈미트, 에이로드, 푸울스, 트라웃입니다. 그리고 베리 본즈가 7개의 MVP로 단독 1위에 올라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트라웃은 MVP 투표에서 2위, 2위, 1위, 2위, 1위, 4위, 2위, 1위를 함으로써 8시즌 중 7시즌이 1위 아니면 2위였는데요. 7번의 1위 또는 2위는 푸울스와 같고 9번인 베리 본즈 다음으로 많았으며 27세 시즌까지 3번의 MVP를 따낸 선수는 스탠 뮤지얼에 이어 역대 두 번째였습니다. 참고로 본즈의 MVP 시즌은 25세, 27세, 28세, 그리고 36세, 37세, 38세, 39세였습니다. 그 8년 동안 연평균 9.0이라는 정말 미친 승리 기여도를 쌓다 보니 트라웃은 27세 시즌까지의 승리 기여도가 메이저리그 역대 1위에 해당됐는데요.
27세 시즌까지의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순위는 1위가 72.5인 마이크 트라웃, 2위가 68.9인 타이콥, 3위가 67.9인 미키 멘틀, 4위가 63.9인 로저스 온스비, 5위가 63.6인 알렉스 로드리게스입니다. 하지만 폭주 기관차였던 트라웃에게 제동이 걸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2020 시즌이 코로나로 연기됐을 때 트라웃은 만삭인 부인을 위해 옵트아웃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는데요. 하지만 본인의 위상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MVP 5위라는 최악의 부진으로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아들이 무사히 태어나고 2021년 트라웃은 원래 파괴력 있는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트라웃이 잘하는 건 더 이상 화제가 될 수 없었는데요. 지난 시즌은 내내 오타니 돌풍이 일었고 트라웃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오타니 질문만 받는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모두가 오타니를 주목하고 있는 와중에도 트라웃은 본인다운 시즌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요. 트라웃이 첫 36경기에서 기록한 성적은 타율 3할 3푼 3리, 출루율 4할 6푼 6리, 장타율 0.624, OPS 1.090이었습니다. 5월 18일 클리브랜드전에서 트라웃은 첫 타석 볼넷을 골라나갑니다. 하지만 주루 플레이 중 오른쪽 장단지에 이상을 느끼고 부상자 명단에 오르는데요. 회복 기간이 6주에서 8주였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돌아올 줄 알았던 트라웃은 종아리 근육 파열이 확인되고 그대로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승리 기여도의 8시즌 평균이 9.0이었던 트라웃은 2020년은 단축 시즌, 2021년은 부상으로 36경기 출전에 그침으로써 2020년 1.8과 2021년 1.8 추가에 그치는데요. 이에 29세 시즌까지의 승리 기여도 순위는 1위가 86.4인 로저스 온스비와 타이콥, 3위가 84.7인 미키 멘틀, 4위가 80.5인 알렉스 로드리게스, 5위가 76.2인 베이브루스, 6위가 76.1인 마이크 트라웃으로 트라웃의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추이는 역대 1위 페이스에서 6위로 내려오게 됩니다. 비록 부상으로 망치긴 했지만 지난해 OPS가 1.090이었다는 건 트라웃의 기량이 건재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OPS가 1.0이었던 선수는 1.044인 하퍼와 1.002인 게레로 둘뿐이었습니다. 문제는 부상을 당해도 순식간에 돌아왔던 괴물 같은 회복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2013년부터 24세 시즌인 2016년까지 97.5%의 경기에 출장했던 트라웃은 25세 시즌인 2017년부터 29세 시즌인 지난해까지는 경기 출장률이 67.4%에 그치고 있습니다. 트라웃은 단축 시즌을 제외하면 2017년 114경기, 2018년 140경기, 2019년 134경기, 2021년 36경기로 건강을 유지하는 능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가 30세 시즌인 트라웃이 더 이상 철강왕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에인절스도 트라웃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오타니가 지명타자를 독점하고 있어 트라웃에게 수비 부담을 덜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30세 시즌을 시작한다는 건 하향세를 각오해야 한다는 뜻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90년대 청정타자들인 프랭크 토머스와 켄 그리피 주니어는 30세 시즌부터 하향세가 시작됐습니다. 그 와중에 눈에 띄는 한 명은 30세 시즌부터 33세 시즌까지 4년 동안 190개의 홈런을 날리고 34세 시즌에 부상을 당한 짐 토미인데요. 그러나 1루수였던 토미와 달리 트라웃은 외야 수비를 해야 하는 선수이며 주루도 열심히 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푸올스는 2010년 30세 시즌까지 첫 10년간 승리 기여도가 통산 81.4였습니다. 하지만 31세 시즌부터 41세 시즌까지 12년 동안 18.1을 추가하는 데 그칩니다. 특히 지난해 마이너스 0.6을 기록함으로써 100.2에서 99.6으로 떨어져 역대 31명뿐인 100.0 클럽에서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순위는 1위가 183.1인 베이브루스, 2위가 164.8인 월터 존슨, 3위가 163.6인 사이영, 4위가 162.7인 베리 본즈, 5위가 156.1인 윌리 메이스인데요. 통산 76.1로 역대 75위이자 푸올스에 이어 현역 2위인 트라웃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38세 시즌까지 앞으로 9년 동안 매년 3,711만 6,667달러를 줘야 하는 에인절스와 트라웃의 12년 계약은 성공적인 계약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타니도 좋고 주니어 선수들도 좋지만 트라웃이 오래오래 건재해 12년 4억 2,650만 달러 계약이 해자였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과연 트라웃은 승리 기여도 8.0을 찍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